여러분들, 드래프트라 무엇일까요? 분명 많이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상식으로 드래프트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스코어전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드래프트란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이적을 결정하고 계약하는 것을 뜻하며 주로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방식의 하나로 1936년 미국의 NFL에서 처음으로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한 해의 프로 계약을 원하는 모든 선수를 모아놓고 구단이 정해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뽑아가는 개념인데요. 신인 선수만이 아니라 리그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기존 선수를 대상으로 드래프트를 쓰기도 합니다. 가령 리그에 신생팀이 들어온 상황에서 신생팀 선수 수급을 위한 확정 드래프트 혹은 KBO의 해외 진출 선수 특별 지명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북미권이나 아시아권 국가들의 스포츠 분야에서 흔히 시행하며 유럽은 드래프트라는 개념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경우 축구, 농구 할 것 없이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를 휩쓸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드래프트 제도가 없어서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구단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번 강팀이 되거나 인기팀이 되면 돈으로 팀의 전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추어 선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드래프트를 거부할 권리를 분명히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 그 리그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물론 타 리그에서 뛰는 것까지 막지 못하기에 자기가 원하는 팀에 지명되지 않으면 독립리그로 옮겨 뛰다 원하는 팀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리그는 타 리그로 가버릴 경우 선수 수급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자 전원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드래프트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정상 그냥 눈 감아주고는 있지만 V리그의 문성민 등의 사례를 비롯해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으며 선수에게 드래프트를 거부할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은 대부분의 스포츠 리그가 폐쇄형 독립리그이고 기반이나 투자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유계약 제도가 정착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게 그 실상입니다. 드래프트의 최고 장점이자 목적은 하위팀에게 전력 보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한 팀 간의 전력 평준화입니다. 이 때문에 드래프트 순위는 주로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의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선수가 드래프트 대상으로 나올 경우 몇몇 하위팀이 그 선수를 얻기 위해 노골적인 탱킹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2003년 NBA에서는 르브론 제임스를 차지하기 위한 탱킹이 벌어졌고 한국의 경우 V리그의 김연경, 김민지, KBL에서는 2013년 경희대 빅3를 차지하기 위한 구단들의 탱킹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소속팀들이 전 시즌에 언론과 팬들을 비난해도 굴하지 않고 영패 행진을 거듭해서 쟁취한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에도 구단들이 탱킹을 하는 이유는 이런 촉특급 신인을 육체적으로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리그에서 정한 최소한의 연봉만 주고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위에서 언급한 선수는 극소수의 대성공 케이스일 뿐 돈값을 못하는 선수라면 팀에 미치는 금전적인 피해 수치는 막대한 수준입니다. 이런 선수들을 대부분 먹튀 항목에 이름을 올립니다. 드래프트의 단점은 매년 들어오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재능이 일정치 않아 뛰어난 신인이 없는 시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신인을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해에는 그의 FA 최고 선수보다 좋은 신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초로 드래프트를 도입한 리그는 미국 미식축구인데 이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하면서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치열한 경쟁을 유도했으며 전 구단 흑자라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프로스포츠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로 가장 미국적인 리그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통해서 성공했으니 이 또한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단 입장에서는 장점이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반대로 기회의 박탈이 되기도 하는데요. 구단들이 루키 선수들을 싸게 부려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고 싶은 구단에 못 가고 강제로 지명당해 계약해야 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특히 전력이 약한 신생팀이나 KBO 리그의 쌍방울 레이더스, K리그의 전북 버팔로 혹은 시민구단 같은 재정난이 심한 곳에 지명되어 몇 년씩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선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양준혁이 쌍방울의 지명을 거부하고 삼성으로 가기 위해 상무로 도망가 버렸던 상황이 발생했었으니까요. 요즘은 탱킹을 방지하기 위해 드래프트 로터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드래프트 순서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성적 기준으로 일정 수의 팀의 전체 1번 픽의 확률을 차등으로 부여하고 드래프트 전에 추첨을 통해 1, 2, 3순위를 뽑아 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꼴등을 하더라도 무조건 1순위 지명권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서 잘못하면 성적은 성적대로 바닥을 치고 최상위 지명권도 못 얻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KBL 드래프트 순위 추첨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정규리그 7위에서 12팀은 각 16%의 확률, 5위, 6위 팀은 12%, 3, 4위 팀은 5%, 준우승팀은 1.5%, 우승팀은 0.5%의 확률로 1순위 지명권을 받아갑니다. 하지만 1순위 지명권은 단 5%의 확률을 가지고 있던 창원 LG팀이 가져갔습니다. 이어 16%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던 안양 KGC가 2순위, 서울 삼성이 3순위, 고양 오리온이 4순위를 가져갔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후인 11월 4일에는 트라이아웃과 본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KBL 10개 팀은 팀의 미래를 책임질 신인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순위를 가져간 LG는 이변이 없는 한 최대어로 꼽히는 박정현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단상에 가장 처음 오른 현주엽 감독은 모두의 예상대로 거침없이 대학 후배 박정현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박정현은 2m 4cm의 큰 키에 골밑 플레이뿐만 아니라 미들슛도 좋고 농구 센스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국가대표 경험을 했고 또래 선수 중에는 가장 능력이 좋은 선수로 인정받았기에 모두가 탐내는 신인이었는데요. 박정현은 프로에 많은 좋은 선배님들이 있다. 많이 배우고 가겠다. 하지만 가서 지지 않겠다. LG라는 가고 싶었던 팀에 가게 돼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2순위로는 김경원이 KGC 인삼공사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김경원은 199cm, 100kg의 신체 조건을 갖춘 빅맨으로 박정현, 이윤수, 박찬호와 함께 대학농구센터 4인방으로 불렸던 선수입니다. 김승기 감독은 오세근의 백업으로서 또 우리 팀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센터, 외국 선수를 막을 수 있는 백업 센터를 뽑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3순위로는 서울 삼성이 가드 포지션의 전력 약화를 메우기 위해 고려대 가드 김진영을 지명했습니다. 4순위 고양 오리온은 상명대 가드 전성환을, 5순위 서울 SK는 이번 드래프트 참가자 41명 중 유일한 고졸 선수인 김영빈을 뽑았는데요. 김영빈은 안양고 출신으로 키 202cm의 장신 포워드입니다. 6순위 원주 DB는 성균관대의 이윤수를, 7순위 부산 KT는 중앙대 문상옥을, 8순위 전주 KCC는 중앙대 김세창을 선택했습니다. 9순위 인천 전자랜드는 연세대 양재혁을, 10순위 울산 현대 모비스는 성균관대 박준은을 뽑았습니다. 오늘은 드래프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근 프로무대에 데뷔한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승승장구해 나가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 리에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골밑 플레이뿐만 아니라 미들슛도 좋고 왜 그렇게
나왔지. 나왔어.